땅굴한복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조선일보로 이제 브리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 스스로 나가라.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못하면 공천위가 결단하겠다. 그래서 본인에게 할 시간을 주고 본인이 안 한다면 공천위가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제 수순을 밟고 있죠. 배려입니다. 일종의. 김무성 친박계 충돌에 최고위도 공천위도 두 쪽 여마비 상태. 이건 뭐 지당한 과정이죠. 미 김정은 외화벌이 막으려 북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그래서 이제 미국이 북한에 목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 세계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땅굴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막다른 골목으로 뭘 몰아요? 쥐새끼를 모는 그런 결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천장 도장 놓고 김무성 친박 옥새 전쟁 태세. 그래서 공천장에 도장을 다 찍어줘야 되는데 김무성 도장이 필요합니다. 당 대표로서 그런 태세다. 김 대표 측 도장 안 찍을 수도, 친박 최고위 해체, 도장 뺏을 수도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무성 공천 결과 추인 거부. 그다음에 친박 비대위 체제까지 검토. 이제 해체하고 비대위로 간다. 이런 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대통령에 맞서는 김무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8월 22일 날 속천동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아마 박지원하고 박원순이하고 김관진하고 이 간첩 종북단하고 땅굴을 덮어야 되는 이 카르텔의 한 액션 스타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수사하면은 어떤 네트워크가 땅굴을 덮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고위층의 이 커넥션을 들춰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결심만 하시면은 이제 8월 22일 날 석천동 지하 땅굴은 이제 가서 다시 뒤져봐야 됩니다. 그 밑에 모래로 박원순이가 덮어줬는데 그 모래의 3분의 2가 증발됐습니다. 지하로 증발됐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죠?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 공격할 모래 주머니로 쌓여갖고 지금 4개소에 고의 간직되고 있죠. 이것도 조사하면 절 보고 지휘해서 조사하라고 하면은 다 파갖고 다 밝혀내겠습니다. 위에 보고하는 고자질쟁이의 분노, 외부 공천위원 집단 퇴장, 김무성 대표 이의 제기에 반발, 여 공천심사 일주일 만에 또 중단.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들어온 공천위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고자질쟁이 황진하가 맨날 가서 이제 김무성에게 보고하고 야 그거 틀어라 저거 틀어라 하니까 못 해먹겠다 하고서 이제 박차고 나갔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 황진하 씨도 육군 중장 출신인데 제가 땅굴 있다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무총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여당의 국방위원 할 때도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만 야 땅굴 없단다 그 버럭을 다 어떻게 처리하냐 버럭이 안 보인단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김관진이를 옹호하는 자가 황진하입니다. 그다음에 김무성이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석천동 지하 땅굴을 덮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이 땅굴 덮고 5.18 덮고 그다음에 간첩들 이거 보호해주는 이 종북 간첩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비박 낙청자도 김무성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다. 하고 왜 미리 못하고 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폼만 잡느냐. 이 비판을 하고 있죠. 김종인의 맞불 새누리 야경제통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로 이렇게 맞불을 놓으려고 하고 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 발언이 유승민 정체성 논란 불러. 이 발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언론 간첩들이 1570명 언론 간첩들이 국민의 눈 가리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리더십 대통령의 반기를 들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감세 없는 이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는 거 감세 없이도 지금 복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감세 없이 다른 걸 이제 못 쓰는 거지.
다른 데 못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국정을 끌고 가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해서 잘린 게 아니고 예? 정부 여당의 리더십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승민이를 걸러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앞으로 2년 남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면 그러한 군기를 잡고 리더십을 확보해야 된다. 아니면 2년 남은 동안에 종북 간첩단들이 판을 치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570명 간첩 언론 남로당의 공세를 양승식 기자가 대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얹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간첩 문재인 사람들은 살고 종북 박원순 사단은 몰락했다. 이번에 이제 공천한 걸 보니까 그래서 북한 노동당이 방향 설정을 완료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또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의해서 방향 설정한 것이 있었느냐? 2012년 11월을 기억할 겁니다. 12월 17일 날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간첩 문재인과 종북 안철수가 이제 서로 그 방송사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했죠. 그러면서 11월 초에 안철수 씨가 이제 저걸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 공약이 안보 공약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NLL 사수한다. 그다음에 강정마을 제주도에 저거 짓는다. 그다음에 보안법 폐지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재인 간첩 문재인이가 내건 것에 반대되는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공약이 안보 통일 이 공약이 박근혜 공약보다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계 노동당에서 이 간첩들이 만들어 놓은 빅 텐트라고 하는 종북 좌파 연대가 있어요. 좌파 연대.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 갖고 자, 우리는 둘 간에 더 이상 토론하고 할 거 없다. 안철수는 컷이다. 왜? 그가 안보 공약을 박근혜보다 더 세게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문재인 네가 나가라. 해갖고 둘 간의 아름다운 이 단일화가 물 건너간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노동당은 이제 박원순이는 잘라내고 왜? 이 박주신이를 지금은 간첩 이 판사, 간첩 검찰을 시켜갖고 일단은 성공하게 했지만 이것이 이제 고등법원에 가고 이제 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대법원에 가고 하면은 이놈아는 안 되게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방향 설정을 문재인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갖고 있는 도구를 해서 갖고 있는 금만 수사관을 시켜갖고 확보하면 문재인은 깜빵에 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옳습니다. 그 돈이 지금 뿌려져